여러분, 요즘 트위터나 유튜브 보시면 다들 축제 분위기죠? 클래리티 액트가 곧 통과된다. 이제 코인 시장 수문이 열린다. 월스트리트 돈이 쏟아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1월 9일 기준 비트코인이 92,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한국 돈으로 약 1억 3,4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직접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모두가 초록색 캔들 보면서 환호할 때 정작 아무도 작은 글씨를 안 읽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의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게 트로이 목마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먼저 상황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의 HR 3633이라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클래리티 액트예요. 1월 15일에 마크업, 그러니까 본격적인 검토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불과 며칠 남은 거죠. 인플루언서들은 뭐라고 하나요? 2026년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해라고 합니다. 저 기관 자금이 밀려 들어온다. 여러분 코인이 달나라로 간다. 솔직히 듣기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갑자기 왜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그들이 우리 개미 투자자들 돈 벌게 해주려고 들어오는 걸까요? 저는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 법안의 공식적인 약속은 간단합니다. 규제 명확성이에요. 더 이상 SEC한테 미등록 증권 판매로 고소당하지 않는다. 추측 게임 끝이다. 명확한 규칙만 있으면 된다. 표면적으로는 정말 좋아 보여요. 하지만 법률 용어로 명확성이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치 부동산 계약서처럼요. 큰 글씨로는 좋은 말만 써놓고 진짜 중요한 건 다 작은 글씨로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2025년 7월에 하원을 초당적 압도적 다수로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 상원에서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어떤 조항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법안 406조를 보면요. 디지털 상품 브로커라는 새로운 등록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대형 거래소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CFTC에 등록하고 규칙 따르고 돈 벌면 되니까요. 근데 디파이 얘기가 나오면은 상황이 복잡해져요. 정치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코드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사업체를 규제하는 거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면제된다고요. 듣기엔 괜찮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최근 상원 법안 수정본을 검토한 로비스트들이 거대한 회색 지대를 발견했거든요. 법안이 디파이 프론트엔드 운영자들을 만약 수수료를 징수하는 다오를 운영한다면 등록자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오가 프로토콜 유지 비용 충당하려고 수수료 스위치를 켜면 그 순간 디지털 상품 브로커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커는 뭘 해야 하죠? 고객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유니스왑에서 토큰 스왑하려고 지갑 연결하는데 갑자기 팝업이 뜹니다. 여권번호 입력하세요. 사회보장번호 입력하세요. 얼굴 인식해주세요. 이게 디파이인가요? 아니죠.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다른 은행이에요. 마치 자유롭게 드나들던 동네 카페가 갑자기 공항 보안 검색대처럼 변하는 것과 같아요. 커피 한 잔 마시려면은 신분증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 거죠. 이 조항이 현재 작성된 대로 통과되면 미국에서 무허가 금융의 개념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디파이를 죽이는 게 이 법안의 진짜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부작용이에요. 진짜 게임은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디파이 규제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전통 은행들이 조용히 대박을 쳤거든요. 여러분 SAB11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못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 규칙 때문이었어요. 은행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면 대차대조표에 엄청난 현금을 따로 쌓아둬야 했거든요. 이게 수익성을 완전히 망쳤죠. 근데 클래리티 액트가 이걸 명시적으로 무효화합니다. 은행들이 더 이상 고객 암호화폐에 대해 추가 자본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누가 암호화폐 수탁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코인베이스예요. 블랙록 ETF의 비트코인도 코인베이스가 보관하고 기관 자산도 다 코인베이스가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BNY 멜론, 스테이트 스트리트, 시티뱅크 이 친구들이 3년 동안 수탁 인프라를 만들면서 정확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클래리티 액트는 은행들이 시장을 접수하기 위한 출발 신호탄인 겁니다. 마치 마라톤 출발선에서 총소리를 기다리던 선수들처럼 은행들은 이미 자세를 잡고 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 창구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이미 수조 달러의 자산을 굴리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같은 크립토 네이티브 회사들과는 체급이 다릅니다. 제가 피해망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돈을 따라가 보세요. 2025년 상반기에만 암호화폐 산업이 로비에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60억 원이에요. 코인베이스가 거의 300만 달러를 쏟아부었고 블랙록은 250만 달러 넘게 썼어요. 여러분, 블랙록이 수백만 달러를 쓰면서 우리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탈중앙화, 정신에 관심이 있다고 보세요. 블랙록의 2026년 전망 보고서를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래 금융 시스템의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파이프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동네 수도관을 대기업이 인수하는 것과 같아요.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이제 요금은 그들이 정하는 거죠.
법안이 만드는 적격 디지털 자산 수탁자 요건을 보세요. 모든 기관 자금, 여러분의 연금, 퇴직연금, ETF 자금 흐름이 자기 수탁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그 은행들의 금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젠트리피케이션 하려는 겁니다. 사이버펑크들을 쫓아내고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로 채우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런 정보들 혼자 찾아보시기 힘드시죠? 저희 코인백 프로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규제 동향이나 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투자 추천이 아니라 정보 교류 목적입니다. 같이 공부하고 의견 나누는 공간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 고정 링크 확인해 주세요.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댓글창 메뉴에 고정해뒀으니까요. 꼭 댓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발행자들이 이제 은행 비밀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모든 거래가 감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사는 것, 기부하는 것, 누구한테 돈 보내는 것 다 추적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금융활동을 감시하는 도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 사실상 민간 기업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했던 암호화폐의 미래인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미국 얘기고 암호화폐는 글로벌이니까 해외 프로토콜 쓰면 되지 않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채기하면은 세계가 감기 걸린다는 말 아시죠? 미국은 지금 유럽연합이랑 완벽하게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EU의 미카 규제가 이번 달 2026년 1월부터 완전 시행됐거든요. 테더의 USDT가 미카를 준수하지 않아서 유럽 시장 점유율의 28%를 잃었어요. 미국 클래리티 액트와 EU 미카는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글로벌 그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디파이 프로토콜이 살아남으려면 선택해야 해요. 미국과 EU 규칙 준수하고 KYC 구현하고 거래 검열할 건가? 아니면은 다크로 가서 세계 자본의 60% 접근을 포기하고 개발자 체포 위험을 감수할 건가? 이미 분기가 시작됐어요. 기관을 위한 클린 크립토, 반항자를 위한 다크 크립토, 그리고 다크 크립토는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모네로, 지케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OKX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고 있어요. 왜냐고요? 새로운 클래리티 규칙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클래리티 액트는 은행 비밀법을 브로커에게 적용합니다. 근데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볼 수 없으면 은행 비밀법을 준수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정의상 프라이버시는 규제 플랫폼에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모든 편지를 개봉해서 검사한 다음에야 배달해주는 우체국 같아요. 프라이버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졌죠?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니었나요? 내 돈을 내가 관리하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원했던 거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탈중앙화를 외치던 우리가 어느새 월스트리트 은행들한테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것도 환호하면서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넘었다고 축하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가격이 오르는 게 우리가 이겨서인지 우리가 팔아넘겨서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점수판을 한번 볼게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걸까요? 승자 1번 코인베이스입니다. 해자를 얻어요. 라이선스, 변호사, 로비, 파워. 그들을 위협하려는 스타트업을 짓밟을 모든 무기를 갖추게 됩니다. 승자 2번 블랙록과 은행들이에요. 자신들을 배제했던 자본 규칙을 무효화합니다. 자산을 수탁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모든 수익을 가져가죠. 그럼 패자는요? 여러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익을 잃고 거래 프라이버시를 잃고 신분증 없이 디파이 인터페이스 사용할 권리를 잃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산업 자체가 영혼을 잃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산업을 만들었죠? 이제 부패한 은행 시스템에서 탈출하려고요. 코드가 법이고 정치인의 변덕이 아닌 병렬 경제를 만들려고요. 클래리티 액트는 암호화폐를 파괴하지 않아요. 더 나쁜 짓을 합니다. 동화시켜요. 비트코인을 혁명의 도구에서 블랙록이 포트폴리오에 끼워 넣는 그냥 또 하나의 자산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트로이 목마입니다. 우리가 기관 자금을 원해서 문을 열었어요. 숫자 올라가는 기술을 원했으니까요. 자, 돈이 왔습니다. 은행가들이 왔고 그들이 하우스가 되고 우리는 그냥 도박꾼이 되도록 규칙을 다시 쓰고 있어요. 마치 내 집에 손님 초대했더니 그 손님이 집주인 행세하면서 나를 쫓아내려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께 솔직하게 질문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간다면 탈중앙화 거래소에 KYC가 생겨도 괜찮으세요? 규제 명확성이라는 이름 아래 디파이의 핵심 가치를 희생해도 괜찮으세요? 아니면은 회색 지대에 머물면서 자유를 지키시겠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코인 가격 오르면 기분 좋잖아요. 수익 나면 행복하고요. 근데 그 대가가 뭔지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25년 중반에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가 지금 9만 달러 부근으로 내려왔어요. 전문가들은 올해 15만 달러까지 간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빠질 거라고도 해요. 결국 가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규제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친암호화폐라고 하잖아요.
SEC 의장 폴 애킨스도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고요. 표면적으로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친암호화폐가 누구를 위한 친암호화폐인지가 중요합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한 건지 월스트리트를 위한 건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후제에 가깝지 않나요? 야근 3시간 해서 번 돈으로 코인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규제인지 아니면은 이미 수조 달러 굴리는 기관들을 위한 규제인지 이걸 구분해야 해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클래리티 액트가 1월 15일 상원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규제 명확성이라는 좋은 약속을 하고 있지만 세부 조항을 보면 디파이의 죽음, 은행들의 시장 접수, 프라이버시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해서 발행자와 은행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비트코인이 오늘 92,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죠. 근데 그 상승이 우리의 승리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월스트리트에 팔아넘긴 대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투자하라 말라 할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정보를 알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뉴스만 듣고 뛰어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규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냐는 거죠. 지금 만들어지는 규제가 개미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기관을 보호하는지 이걸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좀 무거운 내용이었죠. 근데 이런 정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저희 코인100% 또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규제 동향, 법안 업데이트, 시장 변화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추천은 하지 않아요. 정보 교류하고 같이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뮤니티 입장 링크는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댓글 고정 링크에 있습니다. 댓글창 맨 위 고정된 거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규제 명확성이 디파이의 핵심 가치를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때까지 회의적으로 계세요. 코인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